안녕하십니까. 신상하게 민주국민 제21회 21회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철수와 내일이라는 싱크탱크 이사장으로 계시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로 계시죠. 그 사람이 말한 자유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철수의 싱크탱크라는 내일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최장집 전 고려대 교수께서 자유주의를 내세워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면서 안철수 의원의 신당의 정체성에 진보 성향을 드러내자 안철수 의원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했습니다. 최장집 이사장은 자유주의가 무슨 새로운 이념이 아닌데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니 진보적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양에서 자유주의는 진보의 이념으로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주의의 가치는 공존이고 법의 지배이고 예의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최장집 이사장은 안철수가 잘하면 보수 진보로 양극화된 정치 성향을 바꾸는데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도 했는데 현재 보수 진보로 갈려져 있는 상황에 중도를 외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안철수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이 중도입니다. 그는 머리는 깨우침이 있어서 진보에 가까운 경제 민주화를 외치고 있지만 성인이 되기까지의 그의 성장이 그 부르주아의 입장에서 그러한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의식 무의식적으로 중도 성향이 나오게 된 겁니다. 좀 뭐랄까 밑바닥에 보수가 깔려 있는 것이죠. 예. 밑바닥에 보수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 그는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말하는 것에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안보는 보수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박정희 18년간의 세뇌당한 안보이거든요. 즉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 빨갱이는 적이다 라는 안보 말입니다. 조선일보의 조갑재 씨 말대로 월간조선이죠. 주필로 한동안 계셨던 사람. 그래서 월간조선의 조갑재 하면 다들 아시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보안법이 있다고 해서 불안하고 불편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을 못 보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안법이 없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으며 억울한 개죽음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그것을 이용한 권력의 유지와 비판하는 국민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다.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은 제가 앞서 다른 컬럼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또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최장집 이사장이 안철수가 잘하면이라고 말했거든요. 안철수가 잘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못 돼요. 왜냐하면 그는 보수 진보 양쪽을 비난만 했지 새누리당 민주당 이렇게 비난만 했지 뭘 국민들에게 보여준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철수 입장에서는 개인의 상류층의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개척지로서의 정치권이 있을 뿐이죠. 국민을 위한 투쟁이나 국가적 또는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정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 지도자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처럼 안철수를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한국의 국회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정치는 이런 마음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익을 쫓는 경영은 기업을 운영하면 되지만 정치는 국가를 경영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 경영이다 이 말입니다. 기업은 작은 경영이면 정치는 큰 경영이에요. 어쨌든 안철수는 정치하고자 하는 뜻을 오래전에 비췄습니다. 그는 자기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와 나와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은 역시 있어야 진짜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정치하겠다는 진실된 자세를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작년에 국회의원들을 비례대표제로 많은 증언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거든요. 그가 왜 그런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비례대표제로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당을 장악하고 있는 당수에 의해서 선출이 아닌 임명제와 실상 같거든요. 안철수가 노리는 것은 정치 경험이 없는 그로서는 절대적 충성할 수 있는 의원들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좋은 제도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허나 그는 자기가 되어야 한다는 군사 독재 시절의 선거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려니까 대선 단일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가 원하는 방식으로까지 대선 단일화를 이루고자 노력하였으며, 만일 안철수가 원하는 방식을 수용하여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되었어도 문재인 그 사람은 도와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에게서 바로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만 대선에서 전략이 없어서 문재인을 알리는 것에 실패하였거든요.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를 포장하여 알리는 데서 아주 대대적으로 성공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답답했지요. 책사가 없어서 대선 후보 단일화에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안철수, 이 사람을 어떻게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구상하는 문재인 후보와 똑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대선 후보 단일화가 경색되면서 한겨레 신문사를 방문하여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새누리당 후보에게 진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중심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포기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도운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단일 후보가 되면 박근혜 후보를 상대로 한번 붙을만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음번에는 자기의 지명도에 자기를 꺾을 후보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에는 없다라는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를 만나주지도 않고서 울먹이며 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해프닝을 낳게 된 것이죠. 그의 가슴에는 국민이 없었음을 저는 보았고, 그의
외유내강적 독선이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남의 의견을 잘 경청하지 않는 지도자는 중요한 결정에 매번 잘못된 판단을 하여 옳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책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자기가 구세주인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고서는 국민을 외면한 그를 지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안철수를 지지하는 국민들께 드리는 저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당 강령이나 정체성을 위해 최 이사장이 자유주의를 걸고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마치 영국의 대처 수상이나 미국의 레이건 등에 의한 자유주의를 걸고 나오니까 기존에 있는 이념이므로 신자유주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신자유주의? 그게 바로 자유주의다 라고 말합니다.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 재단 이사장 역시 공동체적 자유주의도 똑같은 이념에 공동체를 붙여서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자유주의를 통해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근식 교수의 상생적 자유주의도 그렇고 그들의 주장의 기본적인 이념은 같거든요. 자유주의는, 잘 들으세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권리 이것을 누리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진보적이다, 보수다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나중에 갖다 붙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시대 상황에 따라 왕정 정치 체제, 봉건 제도를 뒤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를 뒤집어 민주주의로 대체하게 되는데, 즉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시스템이고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이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국가로부터 자기 개인의 자유, 인권, 권리 등을 어떻게 보호하며 지키고 누리느냐가 문제이거든요. 민주주의는 집이면 그 안에 알맹이는 핵심은 자유주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그러면 국가로부터 자기 개인의 자유, 인권, 권리 등을 어떻게 보호하며 지키고 누리느냐,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서 법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민주주의 반석 위에 자유주의를 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경제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50년 산업혁명 이후 시장경제의 1776년 아담 스미스에 의한 자유주의로 돌아가다 보니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부의 분배에 대해 나타난 사상들이 사회주의요 공산주의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민주주의의 정책화인데, 한국에서 이 색깔만 민주주의지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가? 짝퉁 민주주의를 사우스 코리아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권 때부터 해오고 있었으니 명품 민주주의를 가져보지 못했으니
지금의 짝퉁이 진짜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현실화를 누리려면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먼저 정착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장집 교수 이사장은 이제 자유주의가 긍정적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자유주의를 진지하게 수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심하게 말해서 뭘 몰라도 많이 모르는 것이죠. 그는 또 말하기를 민주주의는 한국에 정착이 된 이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민주주의 연대의 주대환 공동대표는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의 하나이지 사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말입니까? 민주주의는 정치체제 중에 하나이죠. 주대환 공동대표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말은 오늘날에 와서는 하나의 이념화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사우스 코리아에서 공산주의와 대비되는 말로 사우스 코리아에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자유주의를 활발하게 논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완전한 민주주의를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권력의 이동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민주주의가 되면 자연적으로 자유주의를 하게 되며 그 자유주의를 위해서 법치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유전무죄나 무전유죄가 성행하지 않는 가난하나 부유하나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법 앞에서 평등해질 때가, 그리고 법이 나라를 다스릴 때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이승만이가 자유민주주의를 상당히 왜곡하여 사용했죠. 사우스 코리아의 국회에 그 사람 동상을 돈 들여가며 세웠다고 합니다. 한심한 일이죠. 정권을 바뀌면 없애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제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가만히 국호를 생각해 보았죠. 참으로 답답하고 어딘가 시원하게 기상을 높이 휘날리는 그런 것이 없는, 뭔지 모르는 그 답답함, 반감이 생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국호는 일제가 조선을 잡아먹기 위해 명성황후 시해 후에 고종을 협박하여 조선을 대신할 국호를 만들라고 협박하였던 것입니다. 고종이 마지못해 급히 만든 것이 대한민국인데, 처음에는 첫 글자에 큰 대자가 있어서 일본이 거부하였다가 다시 수락한 국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사용하려 하자 여운형 선생께서 이미 망한 이름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신서구라는 사람이 망한 이름에서 다시 흥해보자며 결국 임시정부의 투표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큰 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중학생의 가슴에 이 국호를 생각하면 답답한 것이 느껴졌나 봅니다. 어쨌든 일본은 조선이라는 이름을 국제사회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에 러시아는 별 반응이 없었고 중국은 반대하였죠. 그래서 중국은 한반도를 조선반도라고 부르고 남쪽에는 한국이라고 부른답니다. 해서 저는 고려라는 이름이 좋다 여기며 통일이 되면 국호를 고려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표기도 그대로 코리아이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